안녕하십니까.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의 출자위허 입자위실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위허 입자위실이라는 말은 동의보감 잡병편의 변증, 증상을 변별한다. 증상에 대해서 판별하는 것이죠. 일종의 진단의 어떤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3호 3실이라는 제목의 문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딱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출자는 위허요, 입자는 위실이라.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허증이고 들어가는 것은 실증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가는 것, 몸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허증이고 들어가는 것이 실증이다. 이 허실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우리 한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몸이 허하다 그러면 허증, 실하다 그러면 실증 이렇게 말하는데 실하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허하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어떤 인체의 불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허하다, 실하다 그것은 뭔가 정상적인 상태하고 대비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나름대로 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것은 이제 허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허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판료라는 말 자체. 병에는 판료가 있다. 병을 치료하는 데는 판료가 8가지 요체가 되는 것이 있는데 표리, 한열, 허실, 사정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표리, 한열, 허실, 사정. 표라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죠. 리라 그러면 몸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서로 상반적인 어떤 두 가지 개념으로 표리를 묶어서 얘기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찬바람이 내 몸에 들어오면 표증이고 안에서부터 나타나면 어떤 병이 생겨나면 그건 일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속리자 써야 되고 한열 그러면 차가운 것이 한증입니다. 그리고 열증은 뜨거운 것이 열증이죠. 이것도 서로 상반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실은 허한 것이 허증이고 실한 것이 실증입니다. 사정이라는 건 사기와 정기,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기고 몸 안에 있는 어떤 원기 그것이 정기죠. 이런 식의 판로라는 개념이 동의보감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의학입문이라는 책에서부터 계승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동의보감에 용약문에 보면 그 표리, 한열, 허실, 사정 이렇게 8가지 가지고 판료라는 말을 썼는데 이 판료라는 사상은 청나라 때 넘어가서 동의보감이 나온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이죠. 그래가지고 한 100여 년, 120년 지난 다음에 그 정국팽 선생이 청나라의 중국 사람입니다. 청나라의 정국팽 선생이 의학심호라는 책에서 8강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8강. 그러니까 음양표리, 한열허실. 그러니까 아까 표리, 한열, 허실하고 사기와 정기라는 두 가지 개념을 얘기했는데 음양이라는 개념을 여기다 첨가해가지고 이 음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머지 6가지를 다 총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안에는 미라는 것이 들어가지 안쪽에서 생겨나는 거. 그다음에 차가운 거 여기 한증 이것도 이제 한증도 차갑다는 것도 음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허증도 음적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표증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다음에 그 열증 뜨거운 거, 그다음에 실증 이것이 양에 속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8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카테고리를 했는데 동의보감에서 이제 그러면 이 출자위와 입자위실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병의 허실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허실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밑에 보면 나가는 것이 허증이고 들어가는 것이 실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맥의 허실을 설명하는데 맥을 가지고 이제 유맥이 나타나면 이거 이제 맥이 부하면서 무력한 어떤 힘없는 그런 맥을 이제 유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허증이고 이제 긴노 단단한 맥이 잡혀지면 그 실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나가는 것이 허증이고 들어가는 것이 실증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나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의보감에서 이제 그래서 나간다는 것이 허증이고 들어가는 것이 실증이다. 그 나가는 것은 나가서 속이 비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새 나가는 것이고 소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서 그것이 쌓인다, 축적이 된다, 나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쌓여 나간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은 실증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말이 많은 것,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허증이고 말이 없는 것은 실증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언어 말을 갖다 이제 표현하는 걸 가지고 허실을 이제 분류해서 봤을 때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말이 많으면 그 사람이 이제 허탈하게 계속 공연한 헛소리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몸에 있는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허증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부드러운 것이 허증이고 긴장된 건 실증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긴장된다는 것은 그 뭔가 기운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피부나 어떤
배 같은데 이제 복부 같은 데가 단단하게 어떤 만져지는 뭔가 쌓여서 그것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긴장되는 어떤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만져서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실증의 현상이고 이제 부드럽다는 건 새 나가서 그것이 힘이 없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느껴진다. 이제 이런 거죠. 만져봤을 때 그걸 부드러운 것이 허증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 나가는 것이 허증이고 들어가는 것이 실증이라는 이 단어 아까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요 말들 있죠. 출자는 위어 입자는 위실. 요 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어떤 동의보감의 구절이 이제 타랑이라는 말이에요. 타랑이라는 병. 항문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타랑병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마.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딱 볼 때 항문이 쫙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씻어가지고 다시 항문을 손으로 막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타랑의 증상이 바로 몸이 허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나가는 것, 그런 설사하고 변비를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설사가 당연히 나가는 것이죠. 변비는 들어가서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설사가 허증이 되고 변비가 실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자한과 이제 무한 저절로 땀이 나는 것이 바로 이제 자한이죠. 땀 나는 거, 땀을 흘리는 거. 그다음 무한이라면 땀이 흘리지 않는 것. 땀을 흘리지 않는 것도 그것도 무슨 병이냐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진단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나가는 거는 몸에 있는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건 허증이죠. 그리고 무한이라는 땀이 나가지 않는 거니까 이건 뭐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증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